손흥민 오일머니 터졌다. 레비 회장직 강제 박탈. 초토화. EPL 최고 갑부클럽 대반전 상황. 조효종 기자. 르네 뮬레스틴 호주 수석 코치가 전 소속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손흥민 영입 추천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표현했다. 알렉스 퍼거슨 감독 체제 맨유에서 장기간 1군 코치를 맡았던 뮬레스틴 코치는 18일 한국 시간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활동 중인 맨유 서포터즈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맨유의 손흥민 영입을 추천한 적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몇 년 전 손흥민이 토트넘 호스퍼에 막 입성했을 때 한두 시즌 지켜보니 맨유가 사야 할 선수라고 느껴서 추천한 적이 있다. 며 조금 화난다고 말했다. 손흥민은 2015년 여름 독일 분데스리가의 바이어 공사 레버쿠젠을 떠나 토트넘 호스퍼에 입단했다. 두 번째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잠재력을 꽃피우며 리그에서 손꼽히는 공격수로 발돋움했다. 2016에서 2017 시즌 34경기 14골 6도움을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7시즌 연속 리그 두 자릿수 득점을 달성했다. 지난 시즌에는 23골로 EPL 득점왕을 수상했고 이번 시즌 EPL 통산 100호 골을 돌파했다. 맨유는 손흥민이 토트넘에 합류했을 때부터 뮬레스틴 코치가 언급한 시기까지 앙토니 마르시알, 멤피스 더파이, 알렉시스 산체스 등 손흥민과 비슷한 위치에서 뛸 수 있는 선수들을 연이어 영입했는데 대부분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한편 맨유는 올여름 스트라이커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손흥민의 공격 파트너인 해리 케인, 김민재의 나폴리 동료인 빅터 오시멘이 영입 후보 물망에 오른다. 뮬레스틴 코치는 오시멘보다는 케인을 영입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다. 케인은 25골 이상이 보장된 선수다. 아직 늦지 않았다. 그가 몇 살이지? 만 29. 아직 4에서 5년은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다. 몸 상태가 좋다. 맨유에서는 토트넘 때보다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오시멘 역시 좋은 선수이고 젊기도 하지만 그는 다른 리그에서 뛰고 있다. 잉글랜드 무대에서 검증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밝혔다. 2. 손흥민, 영매체, PL 워스트 11에 뽑혀, 느네스 맥과이어 요리스와 나란히. 엑스포츠뉴스 김영기 기자, 손흥민 시즌 막바지 골 감각을 부쩍 끌어올리고 있음에도 영국 매체가 선정한 2022-23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워스트 11에 뽑혔다. 영국의 기브미 스포츠는 축구 팬들이 선정한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선수 11명을 소개했다. 이른바 워스트 11인 셈이다. 매체는 일부 선수들은 골 부족으로, 일부 선수들은 수비력 부족 혹은 저조한 경기력 등으로 팬들을 실망에 빠뜨렸다. 며 워스트 11을 콕 찍었다. 골키퍼로 이번 시즌 잦은 실수 때문에 토트넘의 추락 원흉 지목을 받고 있는 위고 요리스가 꼽혔다. 매체는 요리스의 가장 큰 실망은 뉴캐슬전에서 전반 21분 동안 5골을 실점한 뒤 하프타임에 교체된 것이라고 소개했다. 뉴캐슬전은 요리스의 프리미어리그 마지막 경기가 될 전망이다. 요리스는 다시 재활에 돌입했으나 현재 연봉의 3배를 제의한 사우디아라비아 진출을 유력하게 타진하고 있다. 이어 포백으론 왼쪽부터 앤드류 로버트슨, 리버풀, 과 칼리두 쿨리발리, 첼시, 해리 맥과이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스 제임스, 첼시 등 4명이 뽑혔다. 로버트스는 반대편 풀백 트렌트 알렉산더 아널드가 최고의 기량을 펼치고 있음에도 예전 인상적인 경기력 재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민재 전임자로 나폴리에서 활약하다 첼시로 간 쿨리발리는 1년 만에 방출 위기에 놓였다. 맥과이어는 주장 완장을 달고 있음에도 맨유에서 5번째 센터백이 된 상태다. 제임스 역시 첼시에서 존재감을 상실했다. 중원 3명은 파비뉴, 리버풀, 메이슨 마운트, 첼시, 칼빈 필립스, 맨체스터 시티로 짜여졌다. 3명 모두 주전 경쟁에서 밀려 이적 대상으로 거론되는 중이다. 필립스는 맨시티가 이번 시즌 트래블, 3관왕에 도전하고 있음에도 뚱보, 논란에 빠지는 등 자기관리 실패로 조롱 대상이 됐다.
공격수 3명 중엔 손흥민이 있다. 손흥민이 다르윈 누니에스, 리버풀, 라임 스털링, 첼시과 3톱을 이룬 것이다. 손흥민이 최근 창끝을 날카롭게 다듬어 7경기 4골을 터뜨리고 화력을 되찾았으나 팬들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이번 시즌 각 팀 왼쪽 윙어 혹은 미드필더들이 나름대로 준수한 활약을 펼치고 있어 손흥민이 워스트 11에 등록됐다. 다만 매체도 지난 시즌 23골을 퍼부어 득점왕에 오른 것과 비교해서 아쉽다는 뜻이지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손흥민 활약이 나쁘다고 볼 순 없다는 총평을 곁들였다. 한 토트넘 팬은 히샤를리송이 더 부진했던 것 아니냐며 손흥민을 옹호하기도 했다. 3. FA 3수까지 했는데 끝내 2군 행통보. 왜 사령탑 결단 내렸나? 안타의 주인공 서건창 34. 이 결국 2군 행통보를 받았다. 사령탑인 염경엽 55. LG 감독은 2군에 가서 경기를 하고 오는 게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을 했다면서 결단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트윈스는 전날 19일 잠실 하나전을 앞두고 1군 엔트리에 변화를 줬다. 그동안 부진을 거듭했던 서건창을 1군 엔트리에서 말소한 것이다. 대신 내야수 송찬혜 24를 1군으로 콜업했다. 송찬희는 올 시즌 1군에서 13경기에 출장해 타율 0.077, 1타점 2득점의 성적을 올렸다. 퓨처스리그에서는 7경기에서 타율 0.316, 1타점 2득점 2루타 2개, 포볼 넷 4삼진을 기록했다. 염경엽 감독은 서건창이 1군 엔트리 말소에 대해 2군에서 경기하고 오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찬희에 대해서는 2군에서 경기를 소화했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연습하고 때로는 대타로 출전할 수도 있다. 1군에서 경험을 쌓는 차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시간이 날 때마다 이런 경험을 많이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2012, 2014, 2016년 수상하며 확고한 입지를 다졌다. 특히 2014년에는 넥센, 현 키움, 히어로즈에서 KBO 리그 최초 200안타, 201개라는 새 역사를 썼는데 당시 함께했던 사령탑이 바로 현재 LG 지휘봉을 잡고 있는 염경엽 감독이다. 당시 염 감독의 지도하에 2014년에는 타율 0.370을 마크했고 2016 시즌에도 타율 0.325, 182안타로 맹활약했다. 이후 서건창은 지난 2021년 7월 투수 정찬원과 1대1 트레이드를 통해 키움 히어로즈를 떠나 LG 트윈스 유니폼을 입었다. 2021 시즌 서건창은 팀을 옮기는 와중에서도 전경기 144경기에 출장하며 LG의 내야를 든든하게 지켰다. 그러나 2021 시즌 서건창은 타율 0.253으로 예년만큼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이어 2022 시즌에도 77경기에 출전해 타율 0.24에 그쳤다. 부진한 성적은 FA, 프리에이전트, 권리 행사에도 영향을 미쳤다. 2021 시즌 종료 후 FA 자격을 얻었으나 재수를 선택했다. 당시 LG로 이적하면서 FA 등급이 B등급에서 A등급으로 상향된 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2022 시즌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성적을 내면서 결국 또 FA 신청 권리를 포기한 채 FA 3수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염 감독은 LG 사령탑 부임 이후 2루수 포지션을 놓고 서건창과 김민성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최근 부진이 결국 발목을 잡았다. 올 시즌 서건창은 31경기에 출장해 타율 0.207, 87타수 18안타, 12타점 14득점 3도루 10볼 넷 11삼진 장타율 0.310, 출루율 0.280, OPS, 출루율 플러스 장타율 0.590을 기록 중이다. 무엇보다 수비에서 불안한 모습을 노출하고 있다는 게 뼈아프다. 실책이 9개나 된다. NC 김주원과 함께 리그 실책 공동 1위. 지난 14일 대구 삼성전에서도 서건창은 1회에만 2개의 실책을 범하며 고개를 떨궜다. 이후 서건창은 16일부터 18일까지 잠실구장에서 펼쳐진 KT 위즈와 3연전에서 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채 벤치만 지켰다.
서건창을 대신해 김민성이 주전 2루수로 선발 출장하며 안정적인 활약을 이어나가는 중이다. 염감독은 당분간 2루는 김민성이 보겠지만 2루만 나가는 게 아니라 3루수도 봐야 한다. 오지환이 휴식이 필요할 경우 김민성은 유격수로도 출전할 수 있다. 며 신뢰를 보냈다. 물론 서건창은 LG의 대권 도전에 꼭 필요한 존재다. 서건창이 빠른 발과 정교한 타격, 그리고 수비까지 살아난다면 LG는 더욱 큰 힘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사령탑은 무리하지 않은 채 일단 서건창이 2루에서 재정비할 시간을 갖도록 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4. 내야 보강에 32억 들였지만 부상 또 부상, 창단 멤버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 KT 위즈는 왜 즉시 전력감으로 활용 가능한 좌완 투수를 내주면서까지 내야수를 얻으려 했을까? KT는 지난 19일 수원 두산전을 앞두고 트레이드를 전격 단행했다. 사직에서 SSG전을 앞둔 롯데의 좌완 투수 신재민, 29을 내주고 반대급부로 내야수 이호연, 28을 받는 1대1 트레이드에 합의한 것. 내야 보강이 필요한 KT가 롯데에 먼저 트레이드를 제안했고 내야전 포지션이 가능한 이호연을 얻기 위해 필승조, 추격조, 롱리리프 등 다양한 보직을 소화할 수 있는 신재민을 트레이드 카드로 사용했다. 신재민은 개성고를 나와 2014 신인 드래프트서 KT 우선 지명된 KT의 창단 멤버다. 그는 아마추어 시절 기대와 달리 프로에서는 좀처럼 자신에게 맞는 옷을 찾지 못했다. 왼손 투수라는 이정과 좋은 구위를 갖고도 한 보직에 정착하지 못하며 주연이 아닌 조연으로 팀에 기여했다. 신재민의 1군 통산 성적은 293경기 13승 20패 2세이브 31홀드 평균 자책점 5.03. 올해는 4경기 평균 자책점 22.50을 남긴 뒤 4월 19일 2군으로 내려가 1군 복귀를 준비 중이었다. KT 불펜은 최근 손동현, 전용주, 이선호 등 능력 좋은 새 얼굴들이 대거 등장하며 신재민이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왼손 불펜도 팔꿈치 수술을 받고 돌아온 조현우와 전용주로 운영이 가능했고 2군에서 김태호, 박세진, 하준호 등이 착실히 1군 콜업을 준비 중이었다. 신재민의 퓨처스리그 성적이 8경기 1승 1패 1홀드, 평균 자책점 1.59로 좋았지만 당장 1군에서 통할 정도의 구위는 아니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KT는 이에 신재민 카드로 내야를 보강하기로 했다. 더딘 세대 교체와 노쇠화가 두드러진 KT 내야. 지난 겨울 4년 29억 원의 김상수를 영입하고 1+1년 3억 원의 신봉기를 잔류시켰지만 부상자가 속출하며 가용 인원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현재 3루수 황재규는 발가락 미세 골절로 재활 중이며 박경수, 김상수는 체력 저하 및 잠부상에 시달리고 있다. 박병호도 최근 부상을 털고 돌아왔지만 완전한 몸 상태는 아니다. KT는 급기야 19일 두산전 선발 유격수로 2019년 데뷔 후 1군 기록이 없는 신예 박민석을 기용했다. KT 내야의 씁쓸한 현실이었다. 이호연은 광주 제1고 성균관대를 졸업한 뒤 2018년 신인 드래프트서 롯데 2차 6라운드 53순위로 입단했다. 2020년 처음 1군 무대를 밟은 그의 새 시즌 통산 성적은 타율 2할 4푼 1리 2홈런 17타점 20득점. 1루수를 제외한 내야 전 포지션 소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올해 퓨처스리그에서 도 17경기 타율 4할 3푼 1리 3홈런 16타점으로 맹활약 중이었다. KT는 창단 멤버로 입단한 원클럽맨 좌완 투수를 내줄 만큼 이호연에게 매력을 느꼈다. KT 나도현 단장은 1군 경험이 있는 이호연은 올 시즌 타율, 출루율 등 퓨처스리그 주요 타격 지표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며 타격 능력을 인정받은 내야 자원이다. 라며 이호연은 내야전 포지션 소화가 가능하다. 기존 내야 자원들과의 경쟁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고 트레이드 성공 신화를 기원했다.